네. 그래서 지금 수업은 매주 수요일 날 2시간씩 하기로 돼 있는데 50분, 50분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한테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파이썬 교육을 이렇게 알려주실 바이브 컴퍼니의 장건희 사원님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지? 네, 있습니다. 네, 장건희 사원님. 소개를 하자면 우리 학과 산업경영공학 전공 졸업생이고 1사학번이고 1사학번인가? 네. 네, 1사학번이었고 여러분들 언제 들어갔죠? 재작년에 들어갔나? 회사를? 네.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나? 네, 작년에 네. 해서 교수님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것 쪽에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 소개는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 5분이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희 사원님은 공유하실 무슨 자료나 이런 화면 공유하실 거면 편하게 공유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을 코딩할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에 소속해 있는 장건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30분 넘게 계시는데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저도. 제가 조금 목소리를 절어도 저 사람 떨리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미리 PPT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교육 일정에 나온 것처럼 주차별로 제가 주제를 선정을 해놨어요. 이 주차별로 선정을 하기 전에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1학년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완전 기초부터 천천히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름 이름이 파이썬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실무에서 실무진들이 어떤 기능들을 어떤 명령어들을 많이 써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되나? 이 중에서 둘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냈어요. 기초를 기반으로 좀 기초에 충실하면서 실무진들이 어떤 명령어를 많이 쓰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차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크게는 변하지 않은데 사소하게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추에 지금 제가 아이들 소개라고 써놨는데 아이들 소개는 하지 않고 좀 안에 파이썬 내부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뭐 오늘 많이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파이썬 기초 그리고 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2달 뒤인 10월에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에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강사 자격으로 왔지만 그냥 편한 아는 형 오빠 그냥 아는 선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 주소도 제가 적어놨는데 강의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라던가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뭐 자격증을 해야 될지 공모전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 사소한 거라도 진짜 사적인 거라도 군대 언제 가야 좋은지 뭐 이런 거라든지 상관없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메일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파이썬으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파이썬은 사실 누가 개발하고 뭐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적어놨는데 파이썬은 1991년에 귀도 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대요. 저도 이 PPT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사람이 취미로 할 프로그래밍에 쓸 언어를 찾다가 파이썬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파이썬 사이트에. 그래서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취미로 만든 그런 언어에 내가 사활을 걸고 그게 내 밥줄이 됐다는 게 조금 기분이 오묘했는데 아무튼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부터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에도 활용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활용할 때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사실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티오베 인덱스라고 해서 매월 프로그래밍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올해 9월 자료인데 보시면은 작년 9월에는 3위였던 파이썬이 올해는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뭐 이 프로그램이 좋고 이 프로그래밍이 나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뭐 절대적인 지표는 못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언어가 좀 트렌드고 좀 요즘에 핫하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참조 지표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만큼 파이썬이 많이 쓰고 있겠구나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의 특징은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뭐가 직관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find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find, 찾다라는 거죠. 파이썬 안에서도 무언가를 찾는 걸로 통해요. 그리고 뭐 if, 만약에 또 파이썬 안에서 만약에로 통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2만 원 있다면 나는 치킨을 먹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코드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쉬워서. 두 번째로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IT 기업에서 뭐 네카라쿠 배당토 얘기를 하죠. 네이버, 뭐 쿠팡, 카카오 그런 기업들도 다 코딩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파이썬 코딩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아마존, 구글,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세 번째, 활발한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전 세계 다른 누군가가 이미 질문을 올렸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답변을 달았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활발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의 한 가지 예시,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프리터 언어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컴파일러 언어 또는 컴파일 언어라는 게 있는데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의 뭐가 뭔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이 지금 프로그램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드를 치면 그거를 뭐 해석을 하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한데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실행 시간이 느리다. 느린 반면에 파이썬은 코드를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코드 수정이 가능하다. 라는 게 이런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입니다. 아마 산업경영공학과로 가실 분들이나 이미 계신 분들이라면 R을 배우실 텐데 R도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버전 관리는 파이썬은 사실 파이썬 2, 3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약간의 문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 근데 이제 3가 비교적 최신에 나와 있는 거고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2를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3를 쓰고 있고 근데 3 뒤에도 숫자 3 뒤에도 3.8, 3.9, 뭐 3. 더 전에는 3.7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썬 버전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나중에 외부에서 어떤 기능을 가져와서 쓸 건데 그게 파이썬 뭐 3.7에서는 되는데 3.9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겪었었던 일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신에 나와 있는 게 파이썬 3.9.5인가? 3.9. 아무튼 몇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최신의 버전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게 버전 몇이 됐든. 그리고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웹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로그인 창을 만든다든지 뒤에 나와 있는 장고 플라스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뭐 장고 플라스크를 실제로 할 건 아니지만 웹 개발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란 뭐 통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각화적으로 내가 뭐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세 번째 인공지능은 사실 데이터 분석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따로 이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뭐 인공지능의 사례는 뭐 뉴스로도 많이 봤죠. 몇 년 전에 알파고라든지. 네,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유용한 사이트는 제가 좀 추천하는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 스택 오버플로우는 제가 방금 전에 활발한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활발한 생태계의 아주 대표적이고 좋은 예시가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내 스승님은 스택 오버플로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스택 오버플로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뭐든 간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올리고 누군가 답변을 해주고 또는 내가 답변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예요. 이제 활발한 생태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은 아니고 영어로 된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캐글인데 캐글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캐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대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사진 2개를 주고 개랑 고양이를 뭐 분류해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해봐라 혹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범죄가 뭔지 한번 맞춰봐라 라든지 이런 식의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회에 참가하면 대회 주최 측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살고 다 해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낸 다음에 이쪽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순위를 매겨주거든요. 그 순위를 매겨줘서 내가 뭐 상위 몇 프로다 혹은 1등, 2등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제 스펙이 되는 거예요. 캐글 대회 자체도 재밌는 게 되게 많으니까 캐글이랑 스택 오버플로우는 뭐 알아두셔도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이썬 문법에는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이 처리라는 거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연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변수는 내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이 변수 간 연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는 항상 왼쪽에 입력을 합니다. 변수 이름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넣을 값 또는 뭐 내가 넣을 뭐 다른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값들을 넣어주는데 이제 변수에는 아니다. 파이썬에는 네이밍 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뭐 네이밍 룰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파이썬 국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이밍 룰이 왜 있냐면은 사실 파이썬 코드는 내가 짜는 거지만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볼 수도 있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뭐 협업을 위해서 내가 학교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랑 공유를 위해서
이제 네이밍 룰을 적용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코드 가독성을 위해서예요. 파이썬 코드를 짤 때 가독성은 절대 무시를 못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이밍 룰을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이밍 룰은 보통 영어, 영문 플러스 숫자 아니면 영문 플러스 밑줄 플러스 숫자 이런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은 안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글도 되기는 해요. 근데 한글은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동안 그리고 모든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저는 변수를 한글로 쓰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변수는 항상 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글자는 영어로 써주시는 거 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영문 대문자랑 소문자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지금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에 제가 소문자 네임에는 장건이, 대문자 네임에는 스타벅스를 적었는데 제가 이 다음에 소문자 네임을 치면 장건이가 나오고 대문자 네임을 치면 스타벅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문자랑 대문자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변수를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뭐 확인할 필요 있나 하겠지만 나중 가면은 이 안에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뭐 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린트는 되게 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도 종이를 출력하듯이 파이썬 안에서의 프린트도 무언가를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해요. 명령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 프린트 괄호 열고 내가 도출하고 싶은 값, 내가 보고 싶은 값들, 변수 값들을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고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여러 값들을 입력해주고 싶을 때는 그냥 콤마로 구분을 해가면서 내가 뽑아내고 싶은 변수들을 출력을 하면 돼요. 근데 아래 사진에는 한 줄로만 나와 있는데 난 이게 한 줄로 보기가 싫고 좀 세로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값들을 다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SEP는 따옴표 \n 이 말은 내가 이것들을 separation 좀 구분해서 보겠다. 무슨 기준으로? n 파이썬 안에서의 n은 줄 단위로 구분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SEP는 \n을 해주면 10 띄고 장건이 띄고 스타벅스 띄고 이디야 띄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뭐 지금 방금 변수랑 지금 여기서 출력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막 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좀 이따가 저랑 같이 직접 코딩을 해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변수라는 게 있고 네이밍 룰이 있고 뭐 출력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석이에요. 주석은 일단 샵을 사용합니다. 코드를 치는 칸에다가 샵을 사용하면 주석은 주석 이제 샵을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에 무엇을 입력을 하든 파이썬에서는 그 줄은 실행하지 않아요. 네, 이 주석은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코드를 한 뭐 열 몇 줄 쓰다가 중간에 한두 줄을 그냥 안 써도 된다 싶으면은 윈도우 기준으로 그 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코드의 맨 앞에 샵을 누르면 그 줄은 이제 주석 처리가 돼서 그 줄은 뭐 한글을 치든 영어로 치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분리는 내가 코드를 치다가 너무 길어졌어.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 한 칸 띄고 싶어 라고 하면은 맨 뒤에 백슬래시 지금 여기는 원화 표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줄에서 이어서 치면은 파이썬에서는 맨 뒤에 백슬래시가 있네. 그럼 얘가 다음 줄까지 이어서 쓰려나 보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다음 줄까지 그 첫째 줄이랑 이어져서 얘가 이해를 하게 돼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세미콜론 하기 전에 몇몇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는 그 코드를 칠 때 구문의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돼야 실행이 되는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은 붙이지 않아도 실행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미콜론이
아무 기능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주석 있는 코드 보시면 A는 1부터 프린트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4줄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데 내가 이게 싫다 하면은 첫 구문 끝나고 뒤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세미콜론 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칠 수가 있고 실행도 4줄로 했을 때랑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이런 세미콜론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이 이제 정수형 데이터라고 해서 1, 100, 뭐 100억, 1000조 또는 마이너스 1000조 등 이런 정수형 데이터들을 합쳐서 우리는 인티저라고 부릅니다. 인티저는 정수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5 뭐 이런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들은 우리가 플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정의를 할 때는 앞뒤로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줘요. 이 문자열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번째는 부울린이라고 해서 이거는 true, false, 참,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제가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부울린 4개를 변수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프린트로 해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타입 명령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보이시죠? 여기서 플로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조금 앞으로 축약이 됐어요. 그래서 int, str, bo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타입을 하더라도 타입 뭐 변수를 찍더라도 int, str, 불만 보고도 이게 정수형이구나, 이게 문자열이구나, 또는 이게 부울린 타입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냥 123, 인티저 123이랑 스트링 123은 완전히 다른 타입이에요. 왜냐면 뭐 당연하지만 정수형이랑 문자잖아요. 이 문자열 123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라는 이 단어랑 저 다운표 안에 있는 123이랑 똑같은 타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랑 문자는 서로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 라고 하면서 에러를 발생시켜요. 근데 사실 뭐 저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내가 숫자로 쓰고 싶은데 문자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타입 변경이란 거를 씁니다. 예시로 name이라는 변수에 장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name 플러스 안녕하세요는 맞는 문법이에요.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이니까 이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age라는 변수에 숫자 20이 들어가 있는데 문자열인 내 나이는 플러스 age는 틀린 문법이라는 거예요. 스트링 플러스 인티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age라는 변수를 잠깐 문자열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str이 전에 우리가 타입에서 확인했었죠. 스트링. 이 str이라는 걸로 age를 감싸줘요. 이 뜻은 내가 이 변수 age를 이 잠깐 동안만 내가 문자열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 명령어를 쓰면은 인티저였던 age가 스트링인 age로 바뀌어요. 저걸 쓰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문법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 반대로 넘버라는 변수 안에 스트링 123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티저 넘버 또는 플로트 넘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f스트링은 이게 사실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거의 한 종류인데 f스트링은 이번 주에는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이 f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코딩을 하면서 직접 할 건데 문자열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문자에 내가 특정 위치에 내가 원하는 걸 넣어주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설명을 짧게 한 이유는 이게 말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문자에 뭔가를 출력하고 싶은데 거기서 특정 위치에 내가 원하는 거를 넣는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산술연산자는 지금 되게 간단해요. 제가 아까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뭐 몇 번 더하기를 했었죠. 이런 사칙연산 플러스 뭐 목만 보고 싶다 또는 나머지만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제곱만 할 거다 했을 때 이렇게 산술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연산자예요. 관계연산자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악필이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값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A가 크면은 파이썬에서는 true를 출력을 해줍니다. 크거나 같다 할 땐 이렇게 해주고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false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A랑 B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 는 두 개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는을 두 개 써주는 거예요. 같은지 아닌지 내가 이제 알고 싶으면 는을 두 개 써줘야 돼요. 하나를 써버리면은 제가 아까 변수를 정했듯이 A는 B가 돼버려요. 이 두 가지 변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A라는 변수 안에 B의 값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쓰는 것과 두 개를 쓰는 거는 정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같지 않다는 앞에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논리곱인 and, 논리합인 or, 논리부정인 not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A라는 A 변수가 A, B 둘 다 이제 부울린 타입인데 각각이 뭐 true로 있다. 그러면 A and도 A and B도 true, A or B도 true. not A는 A의 부정이니까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false다라고 했을 때는 A and B는 false, A or B는 true, not A는 A의 반대. 둘 다 false라고 했을 때는 A and B, A or B 둘 다 false가 나오겠고 not A는 A의 반대니까 tru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nd or not을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거는 이렇게 쉬운 식을 조금 더 쉽게 해보자 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두 개의 뜻은 똑같아요. 근데 왼쪽 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오른쪽을 사용하는 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멤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숫자나 내가 찾고 있는 특정 숫자나 문자가 어떤 뭐 값들의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안에 1부터 100까지 정수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17이라는 숫자가 A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멤버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반복. 이거는 너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5초만. 헬로에 안녕이라는 변수를 입력을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은 그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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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나와요. 이 기능도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은 저희는 구글의 콜라보레터리라는 거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사실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다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썬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앞까지만 줄여서 구글 콜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웹상에서 그냥 하는 거고 파이썬의 설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여러 명이 동시에 수정이 가능하고 때문에 공유가 용이해서 내가 나중에 스터디를 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12시간 후면 이제 세션이 끊기게 되는데 세션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 내가 불러온 데이터, 내가 정의했던 변수들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유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2시간까지 이 콜앱 서버를 켜둘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콜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실행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로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네이버나 구글에 구글 드라이브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드라이브로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제 좌측 상단에 저랑 같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제일 아래 더보기 그리고 약간 노란색, 주황색으로 구글 콜라보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 사진이랑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혹시 교수님 그 50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장관님 상황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좀 네, 그러면은 시간이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이 강의 자료를 다 공유를 해줬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강의 자료 보면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면서 설치를 저기 계정 만들 사람 해서 만들도록 환경을 구성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 지금 7시 36분이니까 46분까지 콜앱 여기 오른쪽 사진까지 들어오시는 걸로 편하게 알고 7시 있겠습니다. 50분까지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시 50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50분에 뵙겠습니다. 네.